직장 내 괴롭힘,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 속에서 내 손에 든 스마트폰. 이게 과연 나를 지켜줄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직장 내 괴롭힘. 이걸 증명하려고 몰래 녹음하는 거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법의 경계선이 생각보다 아주 미묘하거든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비밀 녹음. 이게 과연 나를 지켜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를 오가매는 범죄가 될까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슬쩍 누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을 구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심각한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화 참여자입니다. 말 그대로 대화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내 목소리가 그 대화의 일부가 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냥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대법원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 괜찮습니다. 합법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화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일 경우 그때부터는 법적인 위험이 확 생겨나거든요. 이 화면에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처럼 내가 말하고 듣고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건 괜찮아요. 합법이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나는 쏙 빠진 채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만 몰래 녹음한다? 이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슬아슬한 한 끗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입니다. 이 법을 보면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타인 간의 대화라는 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와, 처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절대로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려다가 되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법원이 과연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너는 참여자, 너는 제3자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그럼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자리에 같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다? 이럴 때 나는 참여자일까요? 아니면 제3자일까요? 이게 참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법원은요, 단순히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거기 있는 게 자연스러웠나? 대화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그냥 자연스럽게 들릴 만한 거리에 있었나? 또 혹시 대화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일부러 배제하고 비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 녹음 목적이나 당사자들 간의 관계까지 전부 다 따져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이 사례를 보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한 아파트 직원이 있었는데 관리소장이랑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죠. 그런데 법원은 이걸 불법적인 제3자 녹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대화에 참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거죠. 자, 이번 사례는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전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관리자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말을 직접 녹음했어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이걸 유효한 참여자 녹음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바로 그 녹음자를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직접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참여자로 본 거죠.
이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녹음 문제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법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성희롱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든 우리 법은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징계까지 아주 체계적인 보호 장치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첫 단추, 바로 신고와 조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녹음이 그토록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럽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강력한 보호 장치도 많고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넘기 힘든 관문이 바로 이걸 증명해내라는 입증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책임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지워지는 게 현실이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녹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위험과 책임, 이건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접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고 또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